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주제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한다입니다. 그래서 완전 국민 경선제를 프라이머리라고 따로 불리는데 이거는 대통령 같은 공직자를 뽑을 때 그냥 당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가능할 수 뽑을 수 있도록 하는 확대된 선거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은이, 태조가 찬성을 맡았고 기경이 해주기로 반대쪽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팀 이름 잘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홈팩. 홈팩팀이 반대고요. 홈팩. 그리고 가올이요. 가올팀이 선서를 맡았고요. 삼성팀은 이번 중간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경이랑 혜림이 팀도 이해 못지않게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로 손을 내봤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 옛날과 똑같이 그냥 선서 반대 1분씩 기절을 하고 잔소를 10분 한 다음에 반대 마무리, 선서 마무리 1분씩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비교 발언 시작해주세요. 찬성층 인문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천 제도에서는 일반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당 대표나 당내 핵심 세력에 의한 하향식 후보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의 역할이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직자 후보 등을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개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한국의 정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밀실 공천으로 발생한 계파 갈등, 권력 종속 등의 현상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절차 상식성이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고 후보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찬성층 시간 다 쓰셨고요. 반대층 질문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홈팩팀은 저를 맡은 땡혜림입니다. 저희 팀은 완전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완전국민 경선제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선거권과 공천권은 다릅니다. 공천권은 당의 소유랑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완전국민 경선제는 정당 분류로 공천권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정당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두 번째, 완전국민 경선제는 기득권을 가진 상향 정치인들에게 유리해 시민 정치인들의 전개 임무를 방해합니다. 일상적인 선거 특성상 지지율은 인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완전국민 경선제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기득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저희 토론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10분씩 총 20분 진행하도록 하겠고 발언은 반대쪽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시작해주세요. 입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로서 국민의 의사,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정당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당 정치에서 왜 하향식 공천권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정당 내에서 당원들의 공정한 투표로 인해서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천권을 맡아가고 있는 문제는 개파 정치, 전략 공천, 밀실 공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당 내에서 권력자의 의견에 의해서 후보자의 선출권이 왔다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여론을 잘 반영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청문하자면 현재 공천 제도에서는 비록 국민 경선 참여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혹은 친이계 등의 핵심 세력을 위주로 공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반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유일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즉, 완전 국민 경선제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유일한 대안이고 완벽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완전 국민 경선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 경선제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물 중심의 정치, 즉 정당 중심의 정치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는 개인으로서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그로 인해서 단체로서 의사를 개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고,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만들고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정당과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국민은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단적인 예로서 대통령에게도 이것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탈당과 그리고 당과의 이런 괴리 때문에 탄핵까지 갔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즉 대통령 또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과 연계성이 없을 시에는 그렇게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예입니다. 선언하자면 선거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당이 꺾은 후보들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 후보를 정당의 색깔과 방향성을 가진 후보를 뽑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정당 내에서 그 뽑는 과정을 개정하거나 그 정당 내에서 네, 지금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정당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면 이러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젊은 세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52.3%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정당이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법부터 첨언하자면 인물 중심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는 너무 인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당의 사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친박계가 아니면은 아예 후보자로 공천이 되지 않거나 친이계가 아니면 공천이 되지 않거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무성 대표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친이계가 정권의 주류를 잡고 있을 때 공천에서 실패를 했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친박계 주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또 공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박계에 붙었고 결국 그 다음에는 공천에 성공했는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이유 또한 현재 친박계와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아도 이 절대 주류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공천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은 저희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더 강화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 중심의 정치가 왜 강화되는 거냐면 이제 선거 과정이
당 내에서 당 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있어서 그 후보들이 선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매스미디어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매스미디어는 그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자질이나 신념, 정책 같은 것들을 신청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벤트성, 그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연출력,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더 강조를 맞춰서 홍보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물 중심의 정치가 더욱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개인적인 추론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젊은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 52% 정도 젊은이들이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할 문제지 지금 이 공천 과정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정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되느냐 완전 국민이 없는데 그걸 도입해야 되는 게 문제여서 그 논제에 맞지 않는 논의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한국 정당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국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독단적인 비민주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처분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공천 방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당원 위주 혹은 지도부 위주의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중도 세력을 배제하고 당의 보수적이고 기존부터 계속 유지되어왔던 그러한 세력 위주로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도 세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 중도를 대변하는 후보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찬성 측에서는 정당 정치를 부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정당 정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대측에서는 정당의 너무나 많은 정당의 권력을 정당 자체에만 두고 계시는데 정당의 권력의 출발점은 국민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존재하고 정당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획득 과정은 민주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 상태로는 본말이 전도되어서 국민을 설득함으로써 권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돕기 위해서 권력에 따라서 친박계, 이박계 이런 형식으로 비민주적인 공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개개인들의 의사는 그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것이고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에 앞서서 국민이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도 정당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면 그러한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는 걸 저희가 일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국민이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실제로 UC 버클리대 정치외교학 논문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캘리포니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구분했냐 못했냐 라는 거를 연구한 결과 결국은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즉 인지도, 그 어떤 후보자의 인지도나 지명도, 그런 이미지 중심으로 그런 후보자를 선택했음을 이런 논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정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정치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결과가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당내 공천권 전행이나 비리 문제들은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립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선거법 제47조에서는 되게 모호하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의 사례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독일의 사례는 훨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음으로써 그
공천권 비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반박을 하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마치 정당 정치를 없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에서도 정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정당이 있으면 유권자는 둘 중에 하나의 정당에서밖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그 정당 내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내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세계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미국은 주별로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하고 있고 70% 이상의 주에서 프라이머리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선거를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프라이머리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다른 국가도 예비 선거 제도를 점차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 정치 공간 힘들고 대의민주주의의 공간 힘든다면 왜 이런 추세가 확산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커스, 표시적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세 가지 방식의 유형이 선정되고 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각각 14개 주, 15개 주가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매우 붙이는 것 같고 두 번째, 프랑스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프랑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입니까? 폐쇄적 프라이머리입니까? 물론 폐쇄적 프라이머리인 건 맞습니다. 완전 경선제도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권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유권자의 권리가 폐쇄적 프라이머리와 오픈 프라이머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폐쇄적 프라이머리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자신의 당적이나 그런 지지사항을 밝히지 않고 투표권 행사하는 데 반해서 프랑스 같은 사례는 자신이 1유로의 그런 기회비용을 내면서 또한 내가 이 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선언까지 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프랑스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정책의 주장의 전제를 보자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천제도가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공천 과정에서 분명 국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원들 자체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향식 공천제도에는 지금 개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친박이냐 친이냐에 따라서 의원이 공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에서 이 사람이 뽑힐 것 같다. 이런 전략에 의해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그 정당에 있는 권력자가 임의로 공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인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또한 그런 기득권 정치인들이 유리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예 그런 공천권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지금은 송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예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전과자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금은 당 내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선거 절차로서 규정을 하고 선관위가 개입을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게 독일의 사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그거를 공천권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오픈 프라이머리 외에 다른 제도로 조금씩의 그러한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었다면 벌써 고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뿌리부터 썩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개혁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인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의해서 국민 참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후보 자체의 책임의식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공천에 앞서서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공천에 앞서서 예선에서도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한 공약과 치밀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물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국민 그 사이로 소통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소통이 계속 키워드로 화두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정부, 의회가 계속 지금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근데 1차적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다면 유권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당내 어떤 그 공약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자면 지금 반대 측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존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지지는 오히려 저희 측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3%만이 초선 의원인 반면 우리는 53.3%가 초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말 경우에는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할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내세운 공약과 그들의 책임의식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지속되면은 이들은 다음을 생각할 것이고 보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서 국민 간 소통이 늘어나고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실제로 제고되고 후보의 검증성이 강화되었다는 혹시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물론 거기는 폐쇄적인 프라이머리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담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국민들이 스스럼 없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낮은 측면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하고 폐쇄적 프라이머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폐쇄적 프라이머리는 역선택의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로 제시되는 것이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 당을 지지한다라고 하고 투표를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상대당의 지지 당원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함으로써 수십만, 수백만의 유권자가 확보된다면 설사 역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예, 먼저 그러면 유권자가 그렇게 많이 확보돼 있을 때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워싱턴주의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입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 역선택이란 거는 투표 인원이 적을수록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그게 지금 미국의 자료도 보자면 충분히 그렇게 많은 선거인들이 지금 투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15%라고 하더라도 전체 비율의 15%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역선택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네, 10년 동안 논의만 되었다면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신원 서비스 20초 남아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하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국회 안에서 반영해서 입법 과정이 정당의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나라의 정당을 본다면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선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원래 그 업무인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1분씩 준비를 드리고요. 매주마다 방송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준비됐나요? 잠시만요. 네, 시작해주세요. 예, 먼저 지금 창섭 측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미니
국민의 뜻이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저는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후보자한테 가지는 친밀성, 아니면 이미지, 인지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 민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런 어떤 기준을 선택하에 따라서 매우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시민은 혼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건설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반영시키는 정당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완전국민 경선제는 시민의 정치 참여 기반인 정당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득권 정치, 금권 정치, 매스미디어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여러 문제점들을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완전국민 경선제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이 과연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우선이야 진보냐 하는 이념적인 성향을 피력하기보다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정당의 실질적인 본 업무는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정당의 본 업무입니다. 정당의 본 업무가 분명히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당의 권력 자체에 종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권리가 정당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가진 자가 충분히 검증된 자임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콘프라이머리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시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해봤는데 발표를 10분씩 이어봤고요. 청주 질의랑 피드백 중 3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거 아니 전혀 불리한 그러진 않아. 찍으려고 소통하게 되고 아니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가 더 유리한 거야. 지금 잘해가지고 비등비등한 거. 반대가 유리한 거 우리가 생각해.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 공격을 하면서 실현되지 않는 정책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확실히 서로 하니까 확장이 바로 나오고 근데 너무 선택권 없어. 반대는 뭐 국민 50%, 당원 50%, 64, 74, 40. 당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거.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 정당 베이스가 있는데 이때 여러 번 만들어. 그거를 되게 치로 들어왔어야 우리가 그거는 그쪽이 제시하는 대안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성향이 너무 몰아붙였어. 그거를 먼저 일부러 말 안 해도 돼요. 태림이는 그래도 꼭 안 태림이가 이거 물어봤잖아. 딱 좋았어.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이거 우리가 나도 많이 우리가 말 간결하게 하고
완전히 약한 생각이 드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질문이나 피드백 해주실 점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저 이거 듣다 보니까 이렇게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국민이 다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자를 제일 처음에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요? 후보는 마음대로 다 나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오히려 후보자가 너무 많아져서 국민의 참여도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후보가 많은 것이 어떻게 국민의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지금도 보면 후보자가 너무 난립하게 되면, 1번, 2번 정도는 잘 알지만, 3, 4, 5, 막 정의당 이 정도까지 아니면 그 이후로 무슨 불교 지도에서 나온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공약 같은 거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나 이런 데서 노출도 확실히 그런 사람들을 적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국민의 참여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여기 핵심은 그 후보 좀 더 본인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지적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헌팅턴 거의 정치학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학자가 말한 거는 다수의 참여는 많고도 다양한 요구를 낳아 행정과 자원의 과도한 부담을 주어 오히려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참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적하신 점은 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근데 이거는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에 문제 아닌가요? 참여 민주주의가 나도 후보하겠다, 이게 참여하는 거 있는 게 아니라 투표에 직접 참여하고 막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 때문에 그게 참여 민주주의이지 않나요? 다른 개념이요. 둘 다 포함되는 건가요? 하나는 직접 참여하고 하나는 알고 물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물론 난립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의의는 그 기존에 하나씩 그러니까 독점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었던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의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이게 그래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원으로서 몇 년 동안 활동했고 어떠한 그런 기준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난립은 그래도 최소적으로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선거 일같이 그래서 관심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선생님도 주장했는데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제 나가는 팀이니까 이런 경우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다음 질문인데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에 선거할 때 참여하는 거를 국민께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이 이 정당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예 참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동안에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당에 가서 막 고를 텐데 이 정도 관심 없어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정당의 수뇌부들의 의견이 동전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의아해요. 오픈 프라이머리 효과가 진짜 있을지 좀 의아해서. 일단 우리나라에 너무 정치나 정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이 도입되었을 경우 좀 더 국민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자가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선거 유세를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서 그것이 투표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거기서 클로스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건데 클로스 프라이머리가 미리 다른 국민들도 미리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클로스 프라이머리죠. 미리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인원 제한이 있고 일반 유권자는 그리고 미리 신청해야 되고 인원 제한도 있고 그리고 당원들 구직을 공간을 통해서 여전히 되게 폐쇄적이고 그럴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역선택의 문제를 먼저 꺼내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토론하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역선택의 문제가 오히려 폐쇄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홈프라이머리 제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를 못해서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그 약간 주요 논거라서 먼저 역선택의 문제를 말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히려 그냥 다른 쟁점을 이야기하다고 분명히 아까 정진이가 말한 기존의 것과 결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이렇게 먼저 지원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열성적인 자원이 가능성이 많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극단에 치우쳐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도의 위치에서 극단에 치우쳐지지 않은 사람들은 한 당파에 들어가지 않는 한 도저히 되게 어렵거든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찬성심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참여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결론을 준비했었는데 그냥 대회에 나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참여율이 과연 정말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그 부분을 조금 찾아보고 있어요. 저희도 통계 자료는 찾지 못하고 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함으로써 역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게 발생해서 오히려 미국 양당 투표율이 30%대까지 하락했다는 게 실질적으로 통계가 있다고 봤었는데 그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리고 그 역선택의 문제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서 지금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2014년 6월이었는데 실제로 조작 선거 내가 지지한 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인원들을 통해서 이제 찍어서 자기가 당선된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걸려가지고 지금 옷을 벗은 상황입니다. 네. 팬이에요. 나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청중 질의랑 피드백에 집중해서 청중의 참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해야 돼요? 잠깐만. 공격과 먼저. 공격은 저는 찬성 측의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이게 양쪽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쪽이 찬성 측이잖아요. 반대측으로 찬성 측에서 지속적으로 친박 친이의 글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걸 총 8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8번이나 얘기를 했던 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게 김무성이잖아요. 김무성이 밀실 공천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들고 나온 거고 새누리당에서는 거기에 맞선 이제 번역벌 선거구 제도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주고받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계속 찬성 측에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 개선에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신 게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나온 것 중에 다양성이랑 정당 정치 분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성 측면에서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듣고 싶어서. 먼저 지금 문제가 그런 공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우선 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가 발생하면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정말 단순한 대안으로서 아예 영구 퇴출을 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정치활동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뭐 중범죄를 부합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던가 그런 단순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선 그 개파라는 것이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했을 때 정당 내에서 개파가 좀 사라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그 개파로 인한 공천 문제에 있어서 비리는 줄어들겠지만 결국은 개파는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파를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독일의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사례가 독일은 독일 정당법에 보면 후보자 추천은 지구당은 직접 투표를 통하여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후보인단에 의해 간접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그냥 민주적 절차라고 모호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당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좀 구체화를 시켜주면은 그런 공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한테 너무 지금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좀 적절한 그런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잘 반영을 시키고 해서 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그런 세부적인 개정 방법에 있고 읽어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근데 실상 나오는 후보들과 가져보면은 다 무슨 주류 계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법률로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하게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봐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물론 있고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양성 다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당이나 노동당 이쪽에서는 공천의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2명의 공천 주자를 내보내서 2번의 선거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한 번의 선거에서 자기의 후보자만 내게 되니까 이게 큰 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인해서 2번의 홍보 효과가 나게 되고 정의당이나 노동당에서는 그걸로 인한 홍보 효과가 얘네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런 측면의 다양성.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측면의 다양성으로는 준비를 안 하셨는지. 실제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그럼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 논리 그대로 인해서 양당 체제가 고착화돼서 이 한국 정치에 더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 논리에 있었어요. 그게 안 나오고 말이 못하게 많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희 반박 중에 못 말한 반박 중에 하나가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 근데 논문에 보면은 일반 유권자가 직접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제도를 하거나 민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저희를 준비한 발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똑같을 것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추론 아닐까요? 개인의 추론이보다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봐서 프라이머리가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폐쇄형 프라이머리로 가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미국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느낌으로 질의는 충분히 나온 것 같으니까 피드백 좀 듣고 싶은데 짧게 1분씩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반대 측이 잘한 것 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 측이 못한 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반대 측에서 아주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주요한 공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성 측에서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한국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화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고 제가 들렸어요. 근데 정당 정치는 반대측에서 얘기했다시피 현대 민주주의가 선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체제잖아요.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약간 부정해야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너무 찬성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못 해준 것 같아요.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런 거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근거를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진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근거를 들어줬으면은 여기에 대한 방어가 되고 방어를 넘어서 반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계속 정당 정치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기 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폐쇄형 프라이머리라는 거였어요. 찬성측에서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해외 사례를 끌어왔는데 반대측에서 갑자기 그걸 세분화시켜서 폐쇄형이랑 오픈이랑 포카서스인가 완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찬성측에서 당황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나 진짜 한 방 먹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폐쇄형에 대해서 끝까지 제대로 이렇게 공격을 못하고 끌려갔잖아요. 도중에 아예 말문이 막힌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쪽은 잘했고 찬성측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드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피드백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당 정치 부정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측에서 더 많이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 부정에 있어서 당원과 국민의 힘이 똑같아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당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이 받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돈 보내주고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데, 이게 당원들이 왜 하냐면 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에서 자기들이 당원 투표로 인해서 결정되는 그 자기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인데, 이게 국민과 똑같이 1대1로 나가게 되면 당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원으로서 할 일이 이것뿐인데 이거마저 없어지면 이제 당원이 자기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당이 힘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해석이는 이거 같이 하죠. 피드백? 네. 이렇게 기경이 형한테만 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형이 되게 잘하셨잖아요, 말 되게 하고. 근데 딱 하나 모르겠다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가 완전 상대방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잘못했어,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게 토론자들이 청중을 바라보기 더 크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다른 세 명을 건드려나가서 봤는데, 형을 완전히 상대방만을 노려봤던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포인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별거 아닌데 하면 반대팀에서 초반에는 너무 혜림이만 발언 많았고 후반에는 너무 기정부한 얘기하면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삼성처럼 질문. 반대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 정치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근거가 당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되는 민주 후보자, 예비 선거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천권을 주면서 정당 정치의 약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삼성측에서는 참여민주주의라는 맥락에서 현재 정당 공천 과정이 이미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왜 정당 정치 약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나요? 해주는 모두 그래. 못 들었어. 못 들은 거 같은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왜냐하면, 차라리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험한다 해서, 정당이라는 게 아예 퇴색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단지 뽑을 때 있어서 나는 이 정당에 가서 이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나는 이 정당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 정치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반대쪽에서는 그냥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은 이 정당 같은 게 다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말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딴 얘기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돌아가다가 갑자기 또 딴 얘기 있는데 다시 튀어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나중에 말할 감이 있는데 왜 아무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생각이 난다. 들어서 이제 필기를 하긴 했는데 그 말은 반대측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마치 정당 정치를 없앤다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오픈 프라이머 하에서도 정당 정치는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는 건지 정당 정치가 없어진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정당 정치가 약화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후보자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자 선출이 된다거나 국민들이 공천권을 가지는 것은 자원들의 어떤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원들이 점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있기도 하고 공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은 정치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정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 식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당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이 정당 내에서도 그게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파가 당연히 개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지대를 갖고 있는 개파에 의해서 다른 개파의 의원들이 이제 정계에 퇴출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을 어느 정도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아니고 소통을 할게요. 저는 약간 내용은 많이 했으니까 그 외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지적을 하자면 일단 해조가 했는데 처음 딱 질문했을 때 되게 딱 느낌이 발설이 되게 좋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해조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발성 측면에서 되게 좋은 거 좋아지는 것 같고 대신에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는데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지니까는 시간 부족해지는 게 보이니까는 긴장한 게 티가 나면서 많이 좀 꼬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좀 붙이면은 표현하는 것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은이는 호소력 있게 되게 성중을 바라보는 질문들이 좋았어요. 성중도 보고 반대측 호소력 보면서 이렇게 잘 얘기해서 아이 선택 측면에서 되게 좋았고 호소력도 되게 있었는데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잘 속도 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속도를 그래서 하나 맞추고 목소리가 그러니까 여리여리해가지고 목소리 좀 더 힘을 넣어야 자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팀워크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얘가 얘기하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차별 같은 거는 해적 분담이었나 보다. 해적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서는 팀워크 되게 좋았는데 프랑스 사례하는 거 들을 때 먼저 꺼냈는데 얘네가 잘 썼잖아 그거를.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자기 걸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혜림이 하자면은 상대편의 뭔가를 잘 갖고 막 인물 중심이 될 것 같다, 개인 중심이 될 것 같다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쪽에서 좀 더 이쪽에서 먼저 꺼낸 뭔가를 이쪽에서 유리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약간 유리하게 잘 풀어온 것 같아서 그렇고 그 조합도 여태까지 우리 세상하면서 국조합이 이렇게 많이 나온 많이 나온 편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국조합이 나와서 이런 느낌이 약간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게 싶을 것 같아서 특히 제도 갖추고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도 같은 거 꼭 잘 따지면은 힘 있는 용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분한 톤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았고 그래서 기경이가 목소리도 크고 잘 들려서 가장 푸석푸석 말하고 같고 내 귀에 되게 잘 들렸어. 그리고 상대측이 한번 얘기했던 거를 다시 말하고 반박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서
얘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됐었고, 아까 또 새로운 거 얘기했지만 캔들 프라이머리 하는 진단을 했을 때 여기 완전 뭐 했잖아. 6초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핵심을 잘 파고드는 건데 그런 거 잘 엄청 잘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마무리 발언할 때 한 20초 남겨놓고 27초 남겨놓고 이제 마무리 발언 시작했는데 1분짜리 27초 안에 하려고 보니까 지금 2회분이 돼가지고 빨라가지고 여태까지 잘했는데 거기는 조금 약간 좀 덜 앞에 거보다는 덜 하지 않았나 싶고, 그 자료를 잘 사용하고 여기도 팀워크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 두 팀 다 예상 반박 의견을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네가 질문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내가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뭐 물어본 거 먼저 답해 주셔야지. 약간 조금 시간을 늦잖아. 그런 거가 봤을 때는 얘네가 저런 예상 반박도 준비는 안 했나 싶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상대방 핵심이, 왜냐면 지금 참석 반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얘네가 뭘 주장할지 알잖아. 그런 거 있어서 좀 1번 문법, 상대방이 1번 문법이 무엇인지 정리한 다음에 하면은 시간 관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피드백 여기까지 했고, 여기 랜덤 토론 동의가 요즘 그거 하기로 했는데 원래 자기는 찬성이었는지 반대였는지 쓰고 이 토론을 듣고 나서 찬성으로 바뀌었는지 반대로 바뀌었는지 이런 거 쓰는 걸 좀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니까 이번엔 다 써줄 수 있고, 일부 토론 다 마치자. 오늘은 이거 없고 1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2분을 할 건데, 다음 주는 전력 문제 공소시효 표시라든가 공소에 미치는 맞네. 다음 주 8월 12일이 폐병원 이거를 편집 하나씩 찍기로 나왔는데 이거를 자유보다는 난